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임플란트를 20만원, 30만원에 할 수 있다는 광고가 많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보험 임플란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임플란트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이 약 41만원, 나머지 80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국가가 정한 적정 임플란트 가격이 120만원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30만원의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저런 저가 임플란트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첫 번째로 광고 가격과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인터넷에서는 30만원이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치과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비용이 추가되기도 해요. 검사비, 마취비,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른 치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죠. 두 번째로는 재료와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는 거예요. 싸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선가 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대부분 재료비를 절감하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세 부분이 있어요. 뼈 안에 들어가는 픽스처, 뿌리, 그리고 연결 부분인 어버트먼트 기둥, 그리고 그 위에 씌우는 크라운이 있죠. 국산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픽스처, 어버트먼트, 크라운 이런 재료들의 원가가 몇십만 원을 넘죠. 일단 여기에 의사의 시술비, 병원 운영비, 사후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적정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30만 원에 하려면 어디서 마진을 줄여야 할까요? 저가 치과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이상한 회사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AS를 안 해주거나 보증기간을 짧게 하거나 시술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시술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뼈 이식을 할 때 저가 치과에서는 발치한 부위에 단순히 뼈가루를 넣고 끝내는 경우가 좀 있죠. 하지만 저희는 뼈 위에 멤브레인이라는 차폐막을 제대로 덮어서 보통 뼈 재생을 유도하긴 합니다. 이 멤브레인을 쓰는 게 참 중요한데 장기적인 임플란트 성공률과 골류착에 좀 큰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근데 저가 치과 같은 경우 뼈가루만 좀 대충 넣고 끝내면서 저가 가격을 유지하기도 하죠. 그럼 뼈 이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뼈 이식은 이제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뼈의 양이나 골질이 좋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골류착을 위해 뼈 이식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 훈훈한 치과의 원칙은 뼈 이식은 일단 꼭 필요한 케이스에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분께 왜 뼈 이식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CT 사진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술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사후 관리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써야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사가 느슨해지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크라운이 깨지거나 하는 일들이죠. 정상적인 치과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한 보증기간 내에 무료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에 굉장히 충분한 보증을 해드리거든요. 하지만 저가 임플란트를 하는 곳들은 보증기간이 짧거나 아예 AS를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많죠. 더 심각한 건 치과가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예요. 저가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AS 요구가 많아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돈을 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적정한 임플란트 가격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85만원에서 130만원 사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 범위보다 너무 싸면 왜 싼지 설명을 꼭 들어보셔야 하고 이 범위보다 너무 비싸면 역시 왜 비싼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물론 이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저희 치과에서는 주로 오스템이라는 국산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이건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좋은 임플란트의 기준은 표면 처리 기술과 분류착되는 속도입니다. 비싼 임플란트와 싼 임플란트의 모양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품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뼈와 붙는 속도가 다르고 장기적인 성공률도 좀 달라지죠. 원장님, 그러면 어떤 점들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CT 촬영이 가능하고 3D 분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심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 철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는 절개를 최소화하고 골삭제를 최소화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가능한 한 환자분의 조직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기 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꼭 해보세요. 네 번째는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이에요. 임플란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지, 어려운 케이스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치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너무 저가로 운영하는 곳은 언제 폐업할지 모르거든요. 원장님, 그럼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는 어떤가요? 당뇨나 골다공증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이런 어려운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 처방이라든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자연 치아를 따라가긴 힘들거든요.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치과에서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 구강위생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는 마시고 충분히 상담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